안녕하세요. 로펌머스트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증인신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민사사건에서 증인신문은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떤 소송의 어떤 소송 결과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일기 형태로 증인신문에 대한 소감을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중요한 사건의 2심 증인신문이 있었다. 증인신문은 말 그대로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즉 증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일이다. 내가 경험한 일을 그대로 진술하는 일이 뭐가 어렵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몇 년 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솔직히 근데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몇 년 전 일을 진술한다? 쉽지 않다. 자, 몇 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물어보면서 답을 잘 못하고 막 머뭇거리면 변호사가 아니 본인이 경험한 일인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공격해 온다. 그러면 증인의 머리는 하얘진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증인이 1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헷갈려서 잘못 증언하는 바람에 우리 의뢰인이 패소한 사건이었다. 우리 사무소는 2심부터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증인이 너무도 중요해서 이 증인을 빼놓고는 2심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판사님께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 증인을 다시 2심에서 한 번 더 부르겠다고 신청해서 아주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 왜냐하면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부르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1심에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겠다라고 몇 번 간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해당 증인과 2번의 미팅을 통해 리허설을 진행했다.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거짓 증언, 위증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확한 기억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오늘 증언은 성공적이었다.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한 60%는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증인신문은 재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절대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생전 처음 서보는 법정에서의 증언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긴장하고 떨리기 마련이다. 사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증언대에 세우면 전혀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증인신문 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다.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일기처럼 썼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저희들이 2심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완전 완패한 사건을 2심에서 수임해서 이걸 뒤집는다는 게 한 확률 20% 미만이었는데 결국은 그 증인에 대해서 다시 리허설을 하고 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민사재판을 진행하다 후반부에 우리의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할 때 무턱대고 우리 측 증인 신청할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그 체크 포인트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능하면 실제로 그 소송에서 문제되는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 상황을 전해들은 사람을 우리 측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에 보통 상대방 변호사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증인은 이 내용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요.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언의 신빙성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로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전해들은 증인의 증언을 그리 신빙성이 높게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 측에서 증인 신청할 때는 실제 그 소송 관련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증인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인상 자체가 신뢰감을 주고 또 쉽게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의 사람을 증인으로 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톤으로 증언하는가에 따라서 판사에 대한 설득력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쟤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저렇게 좀 믿음이 안 가지?
뭐 사실 판사가 신이 아니니까 판사도 결국 그 인상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표정이나 인상 면에서 조금 더 신뢰감을 주는 사람, 같은 값이면 그런 사람이 좋고요. 또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뢰감을 주고 쉽게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의 사람을 증인으로 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증인의 능력에 따라서 질문을 주관식으로 할 것인지 단답식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단답식 질문과 주관식 질문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선 단답식 질문은 이런 겁니다. 증인은 2019년 2월 3일 서울 역삼동 소재 모모 카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좋은 값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지요? 그러면 예, 이렇게 답을 하겠죠. 이게 단답식 질문이고요. 만약에 증인이 조금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께서 말입니다. 그 원고가 2019년 2월 3일 날 서울 역삼동 소재 모모 카페에서 피고에게 어떤 부탁을 하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증인, 예, 그때 원고가 피고한테 그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좀 좋은 값에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답을 하겠죠. 사실 증인으로서는 그냥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단답식 질문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또 상대방의 반대 신문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물어볼지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또 상대방에게 미리 신문사항은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뭐라고 했지요? 라고 단답식으로 물어보면 상대방 변호사는 우리가 뭘 물어볼지를 다 아는데 주관식으로 그때 원고가 피고에게 뭐라고 해왔나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답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대 신문 준비가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증인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관식으로 질문하는 게, 질문을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 주관식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겠지요. 능력만 된다면 증인 신문을 주관식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증인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을 무조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슨 얘기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증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 증인에게 일단 뭐 그렇다라고 답해 주세요 라고 너무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위증죄로 고발될 수도 있어요. 이래 되면 증인은 증인대로 고생하게 되고 또 민사재판의 결과도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이 반대 신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증인 신문에는 우리 측 신문을 하는 게 주신문이라고 하고요. 그 주신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어택 들어오는 걸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법정에 그 증인석에 서게 되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특히 상대방 변호사가 집요하게 반대 신문을 할 경우에는 당황해서 실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뽑은 다음에 혹독하게 반대 신문을 당하는 예행 연습을 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게 필요해요. 미드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행 연습하다가 오히려 변호사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변호사가 이 모든 게 다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반대 신문을 미리 한번 리허설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의 허점이 있을 수가 있구나 증언에도. 그럼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민사재판의 마지막에 이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증인신문인데 이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측 증인이 나가서 엑스맨 역할을 해서 우리 재판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다. 그러니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긴다 하더라도 또 변호사님이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님 우리 증인 한번 같이 그 리허설을 꼭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답니다. 네, 지금까지 로펌 머스트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